좋아요, 구독.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 쪽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네. 그래도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네. 성장축. 네. 첫 번째 반도체. 네. 두 번째 2차 전지.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네. 이 지금 아니 뭐 저 58만 4천 원대 있던 게 지금 30만 원이 깨지다 보니까 네네.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이런 걸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요즘 주가 동향 보게 되면 네. 거의 비슷한 기조. 네. 양극재 뭐 뭘 이렇게 잘못했나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또 요즘 또 한때 다음 대세는 포스코홀딩스다.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요맘쯤 그랬죠. 모건스탠인가요? 네. 앞으로 15일 안에 네. 폭락할 것이다. 네. 지들 공매도 막 쳐놓고 네. 막 이거 털더라고요 또. 네. 이게 이때가 57만 원대로 보게 되면 지금 55만 원. 약 한 4% 5%가 폭락인가요? 아직 15일이 안 와서 이런가요? 네. 어디 입만 나불나불 대고 있고. 네. 네. 한국말로 하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 그냥. 예. 이런 상황 쪽에서 네.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뀐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로 이제 올라섰다는 점. 그렇죠. 예. 그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네. 우리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네. 지금에서는 시가총액 중위나 하위를 매수해서 네.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죠. 네. 네, 이게 뭐 성장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도 네. 그다음에 시총의 가중 비중을 봐서도 그렇다 보니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 네. 우리가 여기에서 뭐 ETF를 매수하는 주체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여기 패시브 자금 ETF 외에도 유입되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2차 전지단은 이제 지수 반등의 요인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된다라고 하나의 축으로 네. 지금 지수의 기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성장은 변한 게 없는데 네네. 시장이 자꾸 이제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차익 매물성 성격 쪽으로 보는데 혹시 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네. 7월 말 7월 26일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네. 이날 하나 둘 셋 한 달 만에 뭐 어떤 심각한 변화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오버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제자리로 들어온 게 뭐 바뀐 걸까요? 우선 네. 상승의 24일 기준에 네. 고점 주가는 좀 급했잖아요. 마음이 급했죠. 네, 상승에 대한 부분이 급했다 보니까 우리가 뭐 2025년 뭐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오면서 네. 좀 오버가 된 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몰린 거죠?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저 정도 주가에서는 공매도를 줄이면서 네. 시장이 한번 다른 종목도 확 무너졌었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게 뭐 하나의 형태로 나온 거고 네. 그러면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양극재는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뭐 주장하는 뭐 판가의 하락이라든지 그 부분. 네. 근데 그거는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 그렇죠.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때 네. 주가는 다시 그 가치를 찾아갔기 때문에 결론은 네. 좀 방향은 맞는데 네. 속도가 급하면 그랬었죠. 네, 부작용이 있는 거고 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면 네.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성장주단에 우리가 지표가 될 수 있는 네. 뭐 10년물 국채 네. 이 부분이 뭐 4점이 뭐 네. 더 빠지는 4% 이하가 된다고 하면은 네. 다시금 이게 좀 확장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실적을 대입하는 걸 다시 뭐 2024, 25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네. 이제 다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는 식으로 그런 반응을 하리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할인율 관점에서 성장주가 좀 타격받은 것도 좀 있겠네요. 네네. 거기다가 너무 과열됐던 게 좀 식혀가는 국면들이 확인됐다. 네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이렇게 쭉 있을 때 네. 우리 웅이사님은 네. 딱 하나만 가지고 제가 돈 드릴게요. 네. 드릴 테니까 네. 자 이거 가지고 네.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저 네. 이렇게 어휴. 네, 그거 가지고 자 한 종목만 사라. 네. 뭐 사시겠습니까? 한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네. 네. 에코프로 플레이를 하겠다. 네. 이유는 뭡니까? 가장 네. 시장에서 네.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 주가의 시세 탄력성? 네.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네. 공매도 플레이를 했다가 네. 한번 어찌 보면 결론에 실패한 거죠. 울고 갔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다시 이 종목이 시세가 났을 때 동일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네. 그 관점. 네. 그다음에 매수를 했던 주체들이 매도 같은 경우를 좀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하반기 영직성까지 좀 확보돼 있는 면에서 네. 우선은 에코프로를 가장 탑으로 놓고 네. 그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왔을 때도 네.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네. 탑픽은 에코프로 네. 여기에 뭐 차선으로는 에코프로 BM 네. 네, 이 부분을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일단 사고 수익은 아까 그 돈 산 거 매수하면 9대1? 네. 그런 쪽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MSCI 관련된 또 수급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또 8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것도 또 좀 강해지는 어떤 조건이 될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과거 사례를 네. 대입을 해봤을 때 네. 발표일에서 편입일 때는 외국인이 평균 공매도 비율이 30% 이상 시총 대비해서 30% 이상 있는 종목들은 네. 매수 강도가 강하더라고요. 아, 매수 네. 강도가. 네. 예.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아, 예. 네.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 자금은 1조 2천억 원인데 네. 이게 미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알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선행해서 들어오는 자금 행태가 네. 나타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을 대입해 보면 좀 실제 이제 발표일에서 편입일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있겠지만은 네.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주가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성은 커지되 그만큼의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냥 그런 이벤트는 또 지나가니까 네, 예, 그 맞습니다. 다음에 기업 내부적인 네네. 그런 데를 보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한 하반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모트리얼즈죠. 네. 이거 상장 이거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제 네. 보통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네. 그 하나의 종목이 연계된 종목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하고 네. 실제 이제 시가총액이 확정이 되는 구간에서는 네. 지수자 형태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는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라면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네, 있다. 힘이 빠지는 예. 경우가 있다 보니 네. 그 부분도 양날의 검이 존재한다 보여요. 네. 예. 이게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예. 그게 마무리되면 네. 또 주가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 네.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시장에 새로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그 조건 저 공감입니다. 그럼 네.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은 기회만 되면 사겠다는 내용으로 네. 가격만 맞으면 사겠다. 네. 이런 쪽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러고 있으면 참 어려워요. 보유하고 어렵죠. 계신 분들은 되게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는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줄였다가 음. 다시 싸게 사고 뭐 이런 트레이딩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또 잘 안 돼요. 이게 네, 어려워요. 말은 어렵죠. 그렇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추세 흐름들 봐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급하게 막 움직였다가 나왔던 거 약간 좀 네. 기간 갖고 네. 이런 단기 과열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 네. 이걸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네.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이거 고점 치고 그냥 고점 낮고 쭉 밀려버리는 이런 패턴이네요. 네.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낮고 네. 메모리 반도체 안 되는 겁니까? 네. 시장이 네. 그 초점을 맞춘다고 보여요. 네. 그라고 하면 네. 우리가 네. 이 수요 같은 경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메모리 땅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AI 처음에 챗GPT가 출연을 해서 네. 우리가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줬었고 네. 가능성.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그때부터 수요를 터치해 줄 수 있겠구나. 네. 재고는 줄여놨으니 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세게 나왔습니다. 네, 전자 같은 경우도 동반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네. 내년 실적단을 보면서
과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HBM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이 된 거죠. 네. 그래도 성장이니까. 네. 네.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고 네. 전자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업부의 비중을 봤을 때 네. 아직은 이쪽 같은 경우가 전체 비중에서 30%, 50%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죠. 네, 주가가 장비단, 소재단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 반면에 전자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이 나와 있는 그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야 하이닉스 전자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수요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AI 단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AI 쪽은 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네. 아직 매출 비중은 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직접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움직이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일단 맞겠죠. 네네. 네. 그러면 AI 쪽은 이제 얼마큼 커서 점점점 매출 비중이 얼마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50%래요. 네. 네. 돈 많이 벌겠네 이거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네. 네. 그럼 사야겠네요 지금. 어찌 보면 그거죠. 네. 이쪽 사업에서 네. 매출이익 포지션이 커지는 쪽 먼저. 네. 예, 가장 커지는 쪽 먼저고. 네, 그 다음으로 이쪽은 뭐 수요단을 확인을 하고. 네. 굳이 나눠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1위니까. 네. 네. 아니면 그를 추격해서 열심히 쫓아갈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됐고 그냥 직접적으로 HBM이라고 하는 네.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걸 커지는 걸 보고 그 관련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전 첫 번째로는 관련주를 탑으로 두고요. 그럼 3번이네요? 네. 네, AI에 관련된 HBM 단의 관련주. 네. 네.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를 둡니다. 두 번째 하이닉스. 네. 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두겠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 반도체 업황이 네. 좋아진다는 가정을 놓고 네. AI 단이 수요를 터치해준다고 하면은 네. 이익 단이 가장 커지는 게 우선은 HBM을 중심으로 하는 네. 기업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는 반도체의 매출 비중, 네,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놓은 거고, 네. 세 번째 또 전자를 놓은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탈 수 있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시총 1위는 아무래도 네. 대한민국 대표주는 아무래도 좀 묵직하게 움직이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 따라 다니는 것보다 같은 아이디어면 조금 작지만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자 3번 네. 발음 이것도 안 좋아요. 3번 네. 3번에 HBM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종목들이 요즘에 거론되고 얘기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쫙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신다. 네. 뭘 아시겠습니까?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네. 우선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편하고요. 가장 편하고 네. 여기에서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네. 전자는 이제 HBM 단을 확장한다는 네.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아. 장비, 소켓 종목들을 네. 밸류를 비교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단이 있을 거고 삼성전자 단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잘하는 쪽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잘할 쪽 네. 그러니까 이쪽이 경쟁이다 보니까 같이 납품하는 거 이런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쪽에 특화된 쪽으로도 보겠다. 근데 그래도 한미반도체는 둘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밀릴 때는 고점에서 부담스러웠는데 네네. 오늘 잘 버팁니다. 이뻐졌어요. 네. 네. 언제 이렇게 화장을 했는지. 네. 그러면 가장 선호는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요 5만 원대 넘어가게 된 게 5조 정도 되죠? 네. 네. 넘어갈 수 있다. 네. 5조가 네. 우선은 짧게는 한계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이후의 실적을 볼 때 올해 하반기 그 정도에서는 이제 5조 이상으로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수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수주 잔고라든가 이게 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과 함께 네. 엔비디아의 우리 연간 실적에 대한 추정을 좀 높여주는 네. 그런 구조들이 같이 나오면 네. 이쪽도 동일한 이익을 놓고 네. 우리가 시가총액을 환산할 때 주는 좀 멀티플 개념이 확장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뭐 5조 이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네. 나머지 이제 뭐 후공정 장비단 같은 경우도 네. 같이 멀티플 확장 나오면서 시세가 한 번 더 나는 그런 구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초가 네. 이게 한미 반도체 이거 보면 주식 못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11,500원에 시작해서 지금 5만 원대니까 네. 4배 올랐습니다. 네네. 네. 또 언제 이렇게 올란 상황에서도 앞으로 내년 실적과 함께 변화를 본다 그러면 관심이 높다. 네.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네. 한미 반도체가 탑1이라고 하게 되면 네. 2개만 더 주세요. 네. 네. 한 개 플러스 1. 네. 과 함께 뭐 이오테크닉스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SK에 한미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삼성 딴에는 이오테크닉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스텔스 레이저 네네. 스텔스 뭐 그루빙 네네. 이거 알다가 좀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쪽 향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우선은 그쪽 향으로 추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레이저 가지고 이것저것 잘 하는 회사, 솔직히 대표적인 부품자 회사들이 이렇게 좀 성과 내서 뭐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네네. 한미 반도체가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총이 2조가 이제 막 아직 안 됩니다. 2조가. 네네. 네, 이런 쪽에서 뭔가 레벨업 되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솔직히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어디 시총 한 10조 되는 장비사 우리도 있어요. 이런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변화가 되는 기조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화이팅. 마지막 한 종목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한 종목은 소켓단 너무 진부한 걸로 갈까요? 새로운 걸로 갈까요? 새로운 거 주세요. 네, 그러면 TFE. TFE. 네. 이것도 다 삼성향을 보고 계시는 우리 웅이사님이시네요. 네. 이쪽도 같은 개념이죠. 네. 이제 뭐 소재단, 소모품 확장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ISC란 종목으로 하이닉스는 또 보여준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밸류 위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TFE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소켓 쪽을 하는 회사인데 아마 ISC가 SK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SK 거 안 써. 그리고 새로운 거 뭐 없나 그러다 보니까 TFE가 어떤 간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서 바라보시는 거죠? 네. 딱 명쾌하게 그냥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HBM 쪽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보시면서 시장 여러분들도 같이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던 그냥 잘 모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면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업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웅이사님이 말하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어떤 두 가지 큰 축의 반도체 2차 전지를 한번 봤고요.